안녕하세요. 산골 전주대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19에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우리도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고요. 뭐 정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부대끼고 이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시죠. 역시 저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쪽 강원도 쪽은 제가 있는 것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쪽은 그래도 청정 지역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좀 자유스럽기는 하네요. 최대한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서 저를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청정지에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점은 내가 좀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원주택을 구하러 오실 때 이쁜 집, 그런 집을 찾으러 많이 오셔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꿈에 그리던 그런 집보다는 이쁜 집보다는 내가 살기 편한 집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원주택을 모시고 살래요? 내가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누리고 사실래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해보는 거거든요. 아직도 전원주택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별장이나 그런 옛날에 좀 잘 사는 사람들만이 가졌던 그런 주택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 전원생활을 그래도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빨리 했잖아요. 한 30여 년 했으니까 그러면 좀 빨리 한 셈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꿈에 그리던 그런 전원주택, 갖고 싶은 전원주택과 내가 살기 편안한 전원주택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집은 작게 정원은 넓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집이 커버리면 우리 대부분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당겨졌어요. 뭐 40대도 내려오시더라고요. 40대, 30대도 간혹가다 내려오는데 5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70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집은 자랑 삼아서 아니면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서 집을 좀 크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생활은 두 부부가 많이 살거든요. 근데 전 집이 커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집은 내가 만만하게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게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바람이고요. 정원은 좀 넓게 갖는 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한번 내가 짚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집은 짓는 순간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땅은 어떻게 돼요? 대지로 만들어 놓고 잘 갖고 놓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흔히 말씀드리지만은 집을 지나가다 전원주택을 딱 지어놓은 걸 보고 주인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은 작게 하고 정원은 잘 소담하게 잘 갖고 놓으시면은 인품마저도 돋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 집을 이쁘게 지을 것이냐. 이쁘게 짓다면은 여러 가지로 설계를 좀 복잡하게 하고 많이 꺾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쁘게 지면 꺾은 부분이 많으면은 오히려 어떤 거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누수가 생긴다든지 단열이 좀 적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많이 이어붙이기가 많으면은 결국은 집은 단열이나 누수나 그런 데서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면은 하자도 없고 건축비도 싸고요. 근데 이쁘게 지으려고 해서 요란스럽게 많이 꺾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쁘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기 편안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보시면은 오염된 곳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말씀드리기를 배산 임수 그래가지고 산이 있고 또 집이 가까이 있었으면 쓰겠다. 물이 가까이 있었으면 쓰겠다. 맑은 물이. 그러나 물은 그렇습니다.
큰 물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은 사람한테 약간 길을 뺏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 내가 약간 몸이 처지거든요. 집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활력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산 바로 밑에 있어서 나무하고 친해진 건 좋은데 물은 좀 멀리서 하고요. 또 흔히 우리가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도 종종 올립니다만은 계곡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좀 약간 급경사에서 계곡물이 폭포처럼 작은 폭포처럼 흐르는 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요. 근데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에는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리지만은 계속 들리거나 내가 몸이 좀 약해졌거나 그랬을 때 이게 굉장한 소음이거든요. 근데 물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시골에 살다가 보면은 한 5분만 나가고 몇 분만 나가면 물은 주변에 흔히 많이 있어요. 그 물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죠. 물은 멀리서 보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전망 때문에 전망이 좋은 뷰를 보려고 산의 지세의 흐름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의 흐름대로 자연에 순응하게 그렇게 집을 지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망은 내가 조금 돌려서 보면 돼요. 아니면은 건물은 제대로 지어놓고 거실 창이라든지 창문을 전망을 보기 위해서 좀 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집 자체를 틀어버리는 운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의 흐름대로 같이 순응을 하면 사람도 안정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갑자기 큰 산을 놔두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뒤로 누워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원주택은 건강 때문에 온다는 거, 또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가서는 정말 절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암벽이라든지 쫙 박혀가지고 그런 암벽 밑에는 반드시 물이 있게 돼 있어요. 계곡물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소나무 분재도 있고 뭐하고 하면은 정말 경치는 좋거든요. 너무 그런 경관에 혹하지 마세요. 좀 멀리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만 가까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것은 경치도 좋고 뭐하고 하니까 참 좋죠. 맨날 보고 있으면 그게 위압감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조금 멀리서 보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 경관을 추구해가지고 그런 좋은 경치를 내가 가지려고 그런데 바로 밑에다가 집을 짓지는 마세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멀리서 보고 경치를 멀리서 보는 그런 자리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 누구나 뭐 그런 데는 가실 분들은 없겠죠.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있다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는 너무 급경사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해 놓은 게 있어요. 개인의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또 경관이 좋을 수는 있어요. 경사가 심하니까 단을 쳐주면 앞에 가림이 전혀 없거든요. 약간의 가리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도 일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맹수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 집도 높아가니 올라앉아있으면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 조금 피하시기 바라고 편안한 자리로 가세요. 급경사가 있다가 보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 공사들을 잘 하니까 사태가 날 염려도 있겠죠. 무너질 염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발밑이 약간 허전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요즘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자연이다 프로 많이 보시죠. 도시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오염되고 살다가 보니까 저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 조용한 데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부지들을 종종 찾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일단 그런 데 가서 사시면은 조금 당분간은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흔히 적당히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풀이 하려고 전원생활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시면은 전원생활을 한풀이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 없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그런 유혹에 못 이겨서 그런 무지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시골은 웬만하면은 다 조용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혼자 외딴 데 가서 사시면은 치안의 문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곧 멀지 않아서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아주 붙어서 여러 세대가 산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가까이에 그래도
사람 구경할 수 있고 적당히 내 사생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제 동영상을 보고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 구독이나 좋아요는 공짜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러나 유익한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